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4일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커 심볼 WLUF 테라울프라는 기업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테라울프요? 요즘 이야기가 좀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최신 SEC 공시 자료들, 또 관련 뉴스 기사들을 가지고요. 이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테라울프 하면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AI, 또 고성능 컴퓨팅, HPC, 호스팅 이쪽으로 막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테라울프의 이런 핵심적인 변화들, 그 의미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테라울프,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그것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일단 비트코인 채굴은 맞는 거죠? 네. 시작은 그게 맞습니다. 대규모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회사예요. 아시다시피 컴퓨터 엄청 돌려서 비트코인 거래 검증해주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받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군요. 시설 같은 건 어디에 있나요? 주요 시설은 뉴욕에 있는 레이크 마리너라는 곳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폐쇄된 화력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해서 지었어요. 아, 정말요? 전력 확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니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유리했겠죠. 그런데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시설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4년 10월에 그 나우틸러스 크립토 마인이라는 시설 지분 25%를 매각했죠. 펜실베니아에 있던 건데요. 네네. 이걸로 한 8,500만 달러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채굴 장비 일부도 가져오고요. 또 나중에 그 시설이 다시 팔리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아,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자금 확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자기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산, 특히 앞으로 주력할 그 HPC 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한 약간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아하, HPC.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성장 동력을 찾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계속 나오는 AI HPC 호스팅 이야기가 바로 그거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테라울프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딱 잡아야 해요. 기존에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만들어놨던 그 대규모 전력 인프라 있잖아요. 네. 그걸 활용해서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죠. 고성능 컴퓨팅, HPC, 인공지능 AI 모델 학습, 이런 데 필요한 서버 공간이랑 전력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와. 이게 그냥 사업 하나 더 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인 거죠. 와, 엄청 과감한데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은 아니겠죠? 구체적으로 계약 같은 성과도 좀 나오고 있나요? 아, 그럼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는 코42라는 중동 기술 기업하고 72.5 메가와트짜리 HPC 호스팅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72.5메가와트요? 꽤 크네요. 네, 상당한 규모죠. 이건 주로 이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써서 AI 연산 같은 거 하는 그런 고성능 작업용 인프라를 제공하는 계약이고요. 또 플로이드 스택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하고는 파트너십을 더 확장해서 무료 구글이 지원하는 새로운 합작회사 JB까지 만들기로 했어요. 구글이요? 와. 네, 이런 계약들이 나온다는 건 테라월프의 이 HPC 전략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수요가 있고 또 신뢰도 얻고 있다는 꽤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ATB 캐피털 마켓츠 같은 분석기관 리포트를 보면 이미 테라월프가 확보한 HPC 플랫폼 용량이 510메가와트가 넘고 앞으로 매년 한 250에서 500메가와트씩 추가 계약을 따낼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전망이 밝네요. 근데 이런 외부 계약 말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까 비올프 E&D 인수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올해 5월, 2025년 5월에 완료된 그 비올프 E&D 인수가 딱 그겁니다. 이 회사가 원래 테라울프랑 좀 관련이 있던 회사였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개발이랑 운영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아, 관련사였군요. 네, 이걸 아예 사버린 거죠. HPC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 인력 같은 걸 내부로 가져와서 사업 실행 속도도 높이고 효율성도 좀 올리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테라월프가 지금 양발을 걸치고 있는 이 두 시장,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랑 AI HPC 호스팅 시장, 이 두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죠.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롤러코스터죠. 네, 수익성이란 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참여하느냐, 네,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죠. 네. 그리고 전기 요금, 채굴 장비 성능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특히 작년 4월, 2024년 4월에 있었던 그 반감기, 이게 채굴 보상을 딱 절반으로 줄여버려서 채산성에 타격이 컸습니다. 아, 반감기. 그 영향이 테라월프 실적에도 바로 나타났나요? 자료 보니까 비용 이야기가 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났죠.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 10Q를 보면 그게 확 드러나는데요. 테라울프가 비트코인 1개 캐는데 드는 평균 비용을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약 54,500달러였어요. 54,500달러요? 네. 근데 이게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는 18,5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와, 거의 3배네요. 그쵸.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게 딱 반감기 영향에다가 채굴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난이도는 올라가고, 또 올해 초에 전기 요금이 유독 좀 비쌌거든요. 이런 게 다 합쳐진 결과죠. 이야, 비용이 그렇게 뛰었다니. 이거 정말 전기요금 관리가 생존 문제겠네요. 테라월프는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답니까?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테라울프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회사랑 협력해서 전력망이 좀 불안정할 때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여주고 돈을 받는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여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2024년에는 이걸로만 86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꽤 쏠쏠하네요. 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지면 아예 그냥 채굴을 잠깐 멈춰버리는 그런 전략도 쓰고요. 아, 껐다 켰다 하는군요. 네, 이런 노력 덕분에 작년 2024년에는 평균 전력 비용을 킬로와트당 0.03달러 정도로 관리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레이크 마리너 시설 기준으로 0.065달러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 압박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로 새로 뛰어든 HPCI 호스팅 시장. 이쪽은 어떤가요? 좀 더 안정적이고 뭐 전망도 밝고 그런 편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훨씬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뭐 AI 개발이다, 머신러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다 해서 관련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엄청 빠르게 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라울프 같은 기존 채굴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넓은 부지, 그리고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이걸 활용해서 변동성 큰 비트코인 채굴기 ASIC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오호. 다른 채굴 회사들도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이게 뭐 업계 트렌드 같은 건가요? 네, 이건 뭐 명백한 트렌드라고 봐야 합니다. 콜 사이언티픽이라는 큰 채굴 회사가 콜 위브라는 AI 인프라 회사랑 큰 계약을 맺었고요. 사이퍼 마이닝은 아까 말씀드린 플루이드 스택, 그리고 구글이랑 손을 잡았죠. 아, 다들 움직임이 빠르네요. 네, 테라월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코어42나 플루이드스택 구글 협력 외에도 일부 분석가들은 정말 엄청난 전망을 내놓기도 해요. 예를 들어 ATB 분석가는 테라월프가 2033년쯤 되면 무려 1.7기가와트의 전력 부하를 처리하고 연간 EBITDA, 그러니까 세전 이자 감가상각 전 이익이 25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25억 달러요? 와, 엄청난데요? 네, 물론 이건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그만큼 이 시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제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테라월프의 매력적인 점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신호들, 이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어떤 점들이 테라월프를 좀 돋보이게 만드나요? 가장 중요한 매력은 역시 말씀드린 그 전략적 전환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성이 정말 폭발적인 HPCI 시장으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뛰어들었다는 점이죠. 네,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코42나 구글이 지원하는 플래드스택 JB 같은 그런 굵직한 계약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얘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전략이 진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미래 수익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가시성도 높여주고요. 그렇죠. 계약이 있으니까. 네, ATB 같은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CEO인 폴 프레거는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미국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겠다. 뭐 이런 야심찬 포부까지 밝히기도 했어요. 와, 포부가 대단하네요. 그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큰 장점이겠죠. 아무래도 맨 땅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레이크 마리너 부지는 이미 전력망 접근성이나 부지 자체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새로 부지 찾고 전력 끌어오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메가와트당 건설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투자자 설명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네. 확장성도 좋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195메가와트를 운영 중인데 이걸 단기적으로 500메가와트, 길게는 750메가와트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갖춘 셈이죠. 운영 효율성 같은 건 어떤가요? 아까 비용 절감 노력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요즘 중요하게 보는 ESG, 친환경 경영 이런 측면은요? 네, 테라울프는 비용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요 반응 프로그램 참여나 전기 비쌀 때 채굴 멈추는 거, 이런 게 다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든 아끼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우는 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입니다. 예전부터 자기들은 쓰는 전력의 91% 이상을 수력이나 원자력 같은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홍보를 많이 해왔어요. 91%면 상당히 높네요. 네, 이게 요즘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중요해진 ESG 트렌드하고도 딱 맞고 특히나 환경 규제에 민감한 글로벌 AI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고객으로 유치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따지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자금 조달이라든지 인수합병 이런 재무적인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그 나우틸리스 지분 팔아서 확보한 1억 달러 넘는 현금. 이건 당연히 HPC 확장 같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실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네. 또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고요. 동시에 한 1억 1,500만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어요. 이건 주주 가치도 신경 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오울프 E&D 인수.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HPC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회사 안으로 가져온 거니까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네요. 자, 그런데 항상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죠. 이 동전의 뒷면처럼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 10K, 그러니까 연차 보고서에 나온 위험 요인들이나 최근 10Q, 분기 보고서 업데이트를 보면 어떤 경고등이 좀 켜져 있을까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실행 위험입니다. execution risk라고 하죠. 계획은 정말 거창한데 이 대규모 HPC 확장 프로젝트를 과연 약속한 시간 안에 또 예상한 비용 안에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인수한 그 비워울프 E&D와의 통합 과정에서 뭔가 삐걱거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10K 보고서에서도 이런 위험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요? 또 하나는 고객 집중 위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어42 같은 소수의 큰 고객한테 매출이 너무 몰리면 만약에 그 고객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이 테라월프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거죠. 한두 군데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하다. 네, 특히 AI 분야는 아직 변동성이 크니까 그 고객사들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재무 상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테라월프 자체의 재무 상태는 아직 좀 불안정해 보이던데요. 계속 적자 아닌가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2024년에도 7천만 달러 넘게 순손실이었고 올해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는 손실폭이 더 커져서 거의 8천만 달러 가까이 순손실을 냈어요. 8천만 달러? 적지 않네요. 그렇죠. 특히 판매비 및 관리비, SG&A라고 하죠. 이게 크게 늘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한테 주식으로 보상 주는 비용, 그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랑 인수 관련 비용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도 좀 약화됐고요.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성장을 위해서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소위 주주 희석 위험을 낳았어요. 이런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5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빚 부담도 커졌고요. 빚도 늘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가 미래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평가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회계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이 세금 혜택을 쓸 만큼 충분한 이익을 낼 가능성이 낮다라고 회사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 미래 수익성에 대한 좀 비관적인 신호군요. 네, 그렇죠.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존 사업,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의 변동성, 이것도 여전히 리스크인 거죠.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HPC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테라월프 매출이나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 채굴 난이도, 전기요금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반감기 이후에 채굴 비용이 확 뛰었던 거, 이게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죠. HPC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회사 전체 실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나 에너지 관련해서요. 네, 여러 가지 규제 위험이 있죠. 어떤 정부가 갑자기 비트코인 태고를 금지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거나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운영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랑 중국 같은 나라들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채굴 장비나 HPC 장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 10월, 2014년 10월에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공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물론 회사는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규제 당국의 조사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규모가 너무 커지면 투자회사로 분류돼서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복잡하네요. 마지막으로 주식 자체랑 관련된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부자 거래라든지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우선 주가 변동성 자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매도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회사 스스로 10K 보고서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 타겟이 됐었다고요? 네, 또 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보상이 너무 과도하면 기존 주주들 몫이 줄어드는 희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은 있긴 하지만 CEO나 CTO 같은 주요 경영진이 회사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과거 베올프 E&D와의 계약이나 지금 진행 중인 부동산 임대 계약처럼 회사랑 경영진 간의 거래, 즉 관련 당사자 거래가 있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감사위원회가 이런 거래들을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재무보고 시스템의 중요한 약점, material weakness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가장 최근 감사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적정 의견을 받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지금까지 테라울프의 사업, 시장 상황, 또 긍정적인 면과 위험 요인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테라울프라는 회사를 이해하려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테라울프는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기존 사업에서 확보한 그 인프라라는 잠재력, 이걸 가지고 AI와 HPC라는 훨씬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아주 대담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코어프리2나 플루이드스택 구글과의 파트너십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내면서 어쩌면 이 전환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도 분명하고요. 정말 큰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뭐랄까, 약간 외줄타기 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정확한 비유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은 실행 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야심찬 HPC 시설 확장 계획을 약속대로 또 예산 안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동시에 비용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또 계속되는 자금 조달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기존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해지고 또 규제나 시장 환경 변화 같은 외부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따라서 경영진이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보상이 큰 만큼 위험도 매우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ward 투자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회사네요. 테라wolf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테라wolf가 이 HPC 분야에 쏟아붓는 투자가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명확하고 또 균형 잡힌 설명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아니면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피드백 주시면 좋죠. 늘 그렇듯이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었으면 하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의 다음 탐구를 결정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깊이 탐구하고 넓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